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동수입니다. 코미디 프로도 각본에 맞춰서 한다고 봅니다. 각본이 있고 각색이 있고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징계위, 그 다음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상망측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한중이는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들이 어쨌든 간에 이상합니다. 세월이 가면 이 판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한중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한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올해가 1961년생이라고 하면 소띠고, 소띠라는 건 삼재팔년이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업적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편향적인 교수나 지도자로서 남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선량한 전라도 사람들을 욕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유난히도 꼭 안 좋은 때만 전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정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편향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괘상으로 봤을 때 이걸 갖고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판단이 정한중 씨가 판단하고 윤석열 징계위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30%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사람 중에 7명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별표 찬성하는 사람은 한 30%는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걸 이해를 하나? 손톱만큼도 1%도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징계다, 면직이다, 많은 생각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했던 거에 비해서 작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씨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일대 그 수많은 무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검찰총장을 해서 자기가 많은 죄가 되고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있다. 이거는 무속인이 점괘로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80 플러스 이런 사람들에게 179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구조상 고구려는 탄압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어갖고 북한 쪽에는 탄압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신라나 백제, 서울하고 부산 쪽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를 갖다가 끝까지 파헤치는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권세는 10년을 안 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권불 5년일 수도 있다. 권세는 5년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끝까지 간다.
침착하고 강하게 가겠다 이런 소리겠죠. 원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손을 들고 갔을 겁니다. 윤석열 씨가 보수인가 물어보면 보수일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고 싶나? 그런 생각이 아직 없어요. 보수라든가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인으로 끌어들여서 만들려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가 없다. 없는데 왜 없다고 자백을 하라고 합니까? 이게 강요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항변하고 법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1년 전쯤 해갖고 윤석열 씨는 임기를 맞추나 했을 때 어떤 불가한 일로 인해서 임기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 게 있을 겁니다. 정 브루스의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기 끝까지 맞추는 건 힘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갈 겁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보수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보면 진보인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뭐 안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진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라든가 생각 자체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뭡니까?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게 뭡니까?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세상에 없는 일이라도 뒤집어 씌우고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찍어내기를 하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게 굉장히 정의롭다 아니면 올바르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한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치가 정의롭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편향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고향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정한중 씨 같은 경우에 고향은 거기랍니다. 거기. 윤석열의 죄는 있는 것인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반드시 그들은 윤석열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진작에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감옥에다 쳐넣었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다 쳐넣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후에 재검증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이 바뀐 후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지금에 있었던 일로 뭐 끝까지 싸우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종 선택은 어떤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누가 말해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은 할 생각이 1%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도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할 생각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이번에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이번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를 끌어넣습니다. 개나 소나 아무데나 코로나를 끌어들이면 코로나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 양해해달라. 무슨 양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양해를 해야 되나 물어봤습니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정신이 이상하니까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기가 나오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기울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윤석열 씨가,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제가 뭐 생일이었었다, 한갑이었었다 그러죠. 그런 날 이런 거 하는 거 꼭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획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계획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윤석열 씨도 그렇게 좋은 운세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제가 용날이고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윤석열이의 법적 시비, 법적으로 승리를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윤석열 씨는 법적으로 반드시 자기 권리를 찾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징계 미개월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승리하고 별다를 바가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윤석열 씨가 운이 나쁘다든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력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갖다가 전부 다 예단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강한 많으면은 면직도 생각도 해보고 징계 6개월도 생각해봅니다. 징계 6개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2개월이라는 건 뭡니까?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복잡합니다. 윤석열 씨는 앞으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사건,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사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걸 윤석열 씨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12월 달도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씨가 사건 사고 같은 거를 물론 아무리 자기가 잘 방어하고 조심은 하겠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달도 그렇고 앞으로 퇴임 시간까지 꾸준히 주변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씨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뭐 성공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한중 씨 같은 사람을 또 보고 싶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같은 승이고 정씨니까 마음이 또 불안하네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 같으면 그런 일은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시고 윤석열 총장의 성공과 자기가 바라는 바의 끝까지 성공을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